네,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성과 포럼 1차 시작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어제 1일차 오후부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2일차 행사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나운서 김소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인데요. 오늘은 각 지역의 플랫폼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또 문제점을 파악해서 RIS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과 또 라이즈 전환 체계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순서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2023년도 세계의 신규 플랫폼인 전북과 제주 또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 센터장님께서 대학과 대학 또 기업과 대학,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순서로 JB지산학협력단 송치성 단장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전라북도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JB지산학협력단 하면 JB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제주도 어디 강원도 하면은 굉장히 다 바로 들어오는데 그 JB가 전북할 때 이 첫 글자를 따서 이제 JB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RIS 관련해 가지고 지역 혁신 사업을 현재 지금 그 JB 지산학 협력단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JB 지산학 협력 단장을 맡은 송시성입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힘을 합쳐서 지역 발전을 독모하고자 모인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RIS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 무엇이고 전라북도 RIS 사전 준비의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나중에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IS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외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그 지역 대학의 상생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 발전 계획과 연계한 인재 양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 대학의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은 미래 수송기기, 에너지 신산업, 농생명 바이오의 핵심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전라북도에 수행하는 RIS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전라북도가 굉장히 유리한 사업, 유리한 아이템,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연구 테마가 에너지 신산업, 농생명, 바이오인데 이 에너지 신산업을 하는 지역 거점 대학, 그다음에 농생명을 하는 지역 거점 대학, 바이오를 하는 거점 대학을 선정을 해서 대학을 특화해서 교육 체계를 이 분야에 맞게 개편하고 지역 혁신 기관과 협업을 지원하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RIS 사업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안타깝게도 RIS 사업의 20년과 22년에 두 번의 그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어서서 전라북도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도와 교육청, 대학이 교육 협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교육청, 대학 간 교육 협력 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도청 내 교육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도와 대학 간 고등교육에 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대학에서 대학 협력관을 파견해서 도청에 함께 근무하는 등 변화를 하였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선 8기에 이 RIS에서 2번이나 떨어진 거를 다시 이제 우리가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됐고, 또 합격이 됨으로써 국가 예산이 확보가 됐고, RIS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3대 핵심 분야를 선정을 해서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핵심 분야 중에 미래수송기기, 에너지 신산업, 농생명 바이오 쪽인데, 이와 관련된 업을 하는 그 산업계를 바로 연계시켜서 그 산학연, 지산학연을 활성화시켜서 실제적으로 아웃풋이 발생하도록 하고, 여기에 생긴 연구 결과물을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또 굉장히 지금 소멸되어가는 지자체의 인구, 그 다음에 대학의 그런 그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 후 4월과 5월에는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죄송합니다. 2023년 2월 1일 교육부에서 23년 RIS 사업 공고 후에 도,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참여해서 공모 신청서를 작성한 후 2월 16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3월 6일 전라북도는 23년도 RIS 신규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 선정 후 4월과 5월에는 지역 실수요에 기반한 RIS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핵심 분야와 관련된 21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 및 장비 구축과 관련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도, 대학이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협업 회의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대학 간 이견이 있을 시에는 도가 중심이 되어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등 RIS 실행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RIS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 2월까지 총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135억 원입니다. 이 예산 중에 국비 1,495억 원이 투입되고 도와 시군이 함께 640억 원을 매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창의 인재 양성, 기술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의 45개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중심대학인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총 10개 대학이 참여하며 향후 RIS 체계로 RIS가 아닙니다. 향후 라이스 체계로 이제 전환이 될 경우 전북 도내 모든 대학으로 참여 대학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생명, 에너지 신산업, 미래 수송기기는 예를 들면 전북대와 원광대, 군산대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북대가 미래 수송기기에 대한 주관 책임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연구는 군산대, 바이오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은 원광대가 하는데, 원광대나 군산대나 전북대가 전부 다 독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주관 대학의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대학도 이 분야에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분야와 더불어 RIS의 중점 사업은 대학 교육 혁신 추진입니다. 대학 교육 혁신의 핵심 내용은 전북 새만금 텍, JST가 전북 새만금 테크놀로지 할 때 JST의 공유대학을 통한 지역 수요 맞춤형 혁신 융합 인재 양성입니다. JST 공유대학은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디지털 인재 양성, 혁신 교육 시스템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3, 4학년 학부과정을 중심으로 대학원 과정, 1, 2학년 및 전문대 직장인 대상 기초과정을 내년, 그러니까 2024년 3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RIS 사업을 비롯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전담한 JB 지산학협력단을 지난 7월 4일 전북 테크노파크 부설기관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JB 지산학협력단은 사무국과 총괄 운영본부로 운영하며 전라북도에서 7명의 공무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 대학에서 각 대학별로 실무 담당자 8명을 JB 지산학협력단에 파견을 했고 10명은 신규 채용을 통해서 현재 총 25명이 JB 지산학협력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대학 운영 및 학사구조 개편 등 JST 공유대학의 교육혁신 업무를 전담할 대학교육혁신본부를 전북대에 현재 조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분야별로 미래 수송기기 사업단은 전북대학교, 에너지 신산업은 군산대학교, 농생명 바이오 사업단은 원광대학교에 각각 구성했습니다. 이게 잘 안. 전라북도는 라이즈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RIS 사업비 중에 15%인 64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사회 활성화 등 지자체 수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자체와 관련된 수요 과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활력사회, 걱정 없는 안심사회, 더불어 사는 어울림사회를 테마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IS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력산업 미스매치를 해소시키고 취업 및 창업 육성,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위해서 RIS에 이와 관련된 테마가 있을 경우 대학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시, 군, 대학 컨소시엄 방식의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를 실시해서 총 35건의 시군 수요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여기에는 RIS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내의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매칭을 해서 시군이 요구하는 그런 수요에 맞춰서 그 지역사회 활성화와 그 다음에 지역 그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연구과제가 현재 지금 연구과제뿐만이 아니고 교육혁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자율과제 선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에서 무주군하고 고창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이 중 전주시와 군산시는 각각 6개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나머지 부안군도 각각 4개의 사업을 발굴해서 업무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대학별 선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18개 대학 중에 10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 RIS 10개 참여 대학 중에 9개 대학이 이번 자율과제 공모에 선정이 돼서 RIS 사업 참여 대학이 자율과제에도 관심도가 높은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자율과제를 통해서 도내 시군 및 대학의 참여도를 높여 지자체와 지역 대학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R&D 사업의 RIS 사업의 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과제를 자율과제를 추진을 하면서 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어떤 지역별로 요청하는 요구의 사항이나 아니면 지역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학이 일괄적으로 한정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대학별로 지역과 매칭을 해서 강점이 있는 그런 기술 전수 분야 아니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참 초기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현재는 이런 분야를 정조준에서 어떤 효율과 함께 부수 효과의 아웃풋이 좀 크도록 그 심사와 평가의 문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년도의 핵심 분야별 과제를 내년 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24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도 내년 1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유대학과 관련해서는 12월까지 기업 수요 연계형 강의 콘텐츠를 마련하여 기업, 연구기관 등 우수 인력을 겸임 교수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니까 여기 계신 그런 내빈 여러분 중에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신 분은 저희 전라북도가 만드는 JST 공유대학에 많이 참여하셔서 교수님으로서 잘 모실 테니까는 참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대학만의 그런 교직원으로 여기에 참여를 할 게 아니고 기업에 있어서의 수요, 리콰이어먼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장에 계시는 인력, 전문 인력이 공유대학에 참여해서 맞춤형 인력뿐만 아니라 기업이 바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창의적인 인재들이 교육 양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강사 인원도 구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향후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인터넷 강의와 그다음에 해외와도 연계를 시킬 방안을 현재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대학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학생을 모집해서 내년 3월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지역산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과 연계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 기업 등과 소통을 통해 지역 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규 플랫폼 설명 전북의 발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JB지산학협력단 송치성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덧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꽉 메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열띤 성원 속에 계속해서 함께하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순서는 제주 플랫폼입니다. 제주 플랫폼 총괄 운영 강철웅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지역 혁신, 대학이 주도하는 기업의 놀이터에 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마이크 들고 가겠습니다. 예, 제주 플랫폼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강철웅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얘기하는데 아까 전북에서 되게 일목요연하게 사업의 스토리를 좀 얘기했다면, 저가 갖고 있는 제주 플랫폼은 앞으로 어떤 걸 지향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고, 거기에 모티베이션이 됐던 이야기들을 좀 서두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슬로건은, 제주 플랫폼의 슬로건은 지역혁신 대학이 주도하는 기업의 놀이터에 있다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 이런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비전도 설계했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왜 기업이 놀이터에 있다라는 기업의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는 어떻게 가요? 예. 보시는 거는 1달러의 가치를 팔고 있는, 아마 잘 알고 있는 백앤숍, 달러트리,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한국의 기업은 아니지만 다이소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1달러의 가치를 팔고 있고, 이 1달러의 가치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1달러 때문에 울고 웃고 있는 아마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스웨덴에 있는 말메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코코무스라는 이제 조선소인데요. 내전은 어떻게 합니까? 내전은 어떻게 합니까?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왼쪽 위에 있는 코코무스 기중기 저기 크레인이 되겠는데요.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팔려서 현재 현대중공업에 설치되어 있고요. 요게 그 철거될 때 스웨덴 정부에 스웨덴에서는 이제 장송국에 나디에서 흘러나갔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 그 자리에 지금 현재 터닝 토르소라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서서 말매를 생동감 있게 이제 생동감 있는 도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말매의 눈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매의 기적, 지금 북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하고 있는 말매라는 곳은 실제로는 뭐가 안 나오네요. 이게 숫자가 안 나오네요. 왜 숫자가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 말매의 최근 한 20년을 살펴보면요, 인구가 1987년도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22만 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2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또 실업률이 22%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2020년 정도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인구가 32만 명으로 늘어났고 6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동감 있는 도시로 이제 변신을 했고 그 지역 혁신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에 주목해야 될 그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개국에서 외국인이 유입돼서 10만 명을 채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까 그 22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인구가 이제 증가했는데 그 10만 명이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세 미만의 인구가 약 40%를 차지하는 정도로 아주 젊은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평균 연령이 36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원인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찾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덴마크하고 연결한 외래순 다리, 여기 보시는 외래순 다리와 그 다음에 말메 대학, 그 다음에 아까 터닝 토르소라는 이제 그 주거 환경을 가지고 주거 환경에 기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리팔루라는 그 시장님이 되시는데 그분의 정책은 결국에 외부에서 많은 인구들을 유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유입하는 정책 속에 젊은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러면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관찰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말매나 저희 대학이 있는 이제 제주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첨단이 있는 이런 이제 도시 지형이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말매는 있는데 없는 게 뭐냐면, 실제로 말매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 주교환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제주대학교는 산꼭대기 한 400고지 이상에 위치해 있고 그 옆에 첨단단지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혁신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꺼낼 때 기업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의 생각은 대학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대학의 특성화가 잘 되어진다면 실제적으로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모일 거고,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기업들이 그 인재를 찾아가지고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한번 이렇게 그 말매 1998년도 말매 대학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왜 만들었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루둔이라는 지역이 말매 왼쪽 아래에 있는 곳이 말매인데요. 말매에서 약 한 16km 떨어진 곳에 루둔이라는 스칸디나비아 완도에서 가장 큰 대학이 위치한 곳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전 그러니까 모든 학과를 가진 대학인데도 대학이 있으면 말미암아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매라는 새로운 대학을 만들었는데 지금 학문간의 벽을 깨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융합 학문을 이제 중시하는 이제 대학으로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키워드를 찾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모토가 되는 말매와 같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와 같은 지금 지역혁신 산업의 성과 창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가 추구하는 목표, 그 다음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모두의 제주, 모두의 가치를 위한 제주 혁신이라는 비전을 만들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지역 혁신과 대학 교육 혁신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전략으로는 공유와 개방의 대학 혁신, 그 다음에 핵심부의 연계 기반의 기업 혁신, 그 다음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1본부, 그 다음에 3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 창출 모델은 계획과 분석과 그 다음에 인재 양성, 기술 개발 이와 같은 것들을 창출 모델로 통해 가지고 많은 협업기관과 협업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모두의 제주, 모두의 가치를 위한 제주 혁신을 이루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시했던 여러 가지의 그 사업들, 그러니까 그 말매라는 도시를 보면서 과연 그러면 제주 플랫폼은 뭘 준비해야 하고 뭘 제공해야 되는가? 지역에다가 혹은 대학에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제주대학교, 그러니까 제주에 갖고 있는 교육 인프라만으로서는 특성화가 조금은 더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대학 혁신, 대학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착안한 것은 몇 개의 그 유명한 연구소들을 아까 첨단에다 위치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컨택 포인트를 찾다 보니 영국에 있는 셰필드 할렘 유니버시티라는 곳에 런던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간다 그럽니다. 그 위치에 할렘 대학이 있는데 축구의 그 셰필드가 축구의 본고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 있는 SWRC라면 뭐냐면 어드밴스드 웰빙 리서치 센터입니다. 아주 큰 센터인데 거기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연구소를 첨단에다가 유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 AWRC는 보시는 것처럼 파트너로서 아디다스라든지 퓨마라든지 스포츠 메이커를 상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협업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AWRC 유치를 위해 가지고 화상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계기관 협약을 위해 가지고 1월 달에 영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꼭 플랫폼만 아니고 제주대학교, JDC, 그 다음에 AWRC 플랫폼 이렇게 사자 간에 MOU도 협약을 맺어서 내년 4월 달에 제주에 AWRC 아시아 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제주를 많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증 단지 이런 테스트 사업의 최적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교통이, 그러니까 섬이라는 고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장애 요소가 적다라는 것 때문에 실증 단지로서의 그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업으로서는 제가 알기로 있고는 제주 텔레매트스 시범 사업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2,300억, 그러니까 실증 사업에 보면 한 4년간에 걸쳐 가지고 한 2,300억 정도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주에 뭔가 기반 사업이 만들어지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모두 철수하고 지금은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여주는 그 여러 가지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뭐냐면, 결국에 인력 양성이 부재했기 때문에 기반 산업으로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는 보시는 것처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의 도약을 위해 가지고 3메가 그린수소 생산 시설을 이미 완공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5메가 실증 사업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플랜트를 건설 중에 있고요.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30메가 실증 사업을 이제 선정하기 위한 내년 1월 달쯤에 죄송합니다. 예, 1월 달쯤에 아마 30메가 플랜트가 결정될 겁니다. 실제로 실증 사업 이 사업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제주도의 기반 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식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반 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쪽 산업의 인재 양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마지막 분야가 이제 핵심 분야 중에 진흥형 서비스인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에듀테크라는 분야가 새로운 지식 산업으로서 이제 크게 성장할 거라고 모두들 다 얘기하고 있고, 또 개인 맞춤형 플랫폼이 되게 요즘에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시간 MSU에 있는 크리에이트 포 스템이라는 이제 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템의 교과서를 팔고 있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아까 얘기했던 AR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플랫폼 사업을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이 연구소도 아까 얘기했던 첨단에다가 유치해서 제주가 에듀테크 산업의 최선진지로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023년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심포지움도 같이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주립대학과 그다음 제주대학교, 도교육청, JDC 이와 같이 여러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여기도 4월 오픈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소나 아까 인재양성, 아까 그린수소 인재양성, 그 다음에 바이오 분야의 연구소가 제주도에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안착이 된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주가 특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특성화가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저께 강원대학교 총장님이 얘기했듯이 제주대학교 전체가 그냥 대학 전체가 다 서울대학이 되는 게 아니고 한두 개 학과가 대한민국의 넘버1, 넘버2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잘 키워서 첨단이라는 기업 유치 공간,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잘 믹싱을 시킨다면 아까 저가 이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기업의 놀이터를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이제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인재의 가치, 산업의 가치, 정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각각의 목표로서 제주 산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 핵심 인재를 양성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주 혁신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지금 소멸, 지방 소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시 시작하는 제주를 완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모든 플랫폼들이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옛날 업그레이드 된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제주의 모든 인구는 보시면은 조금씩은 다 유입이 되는 형태인데 20대 특히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을 하는
그런 친구들 때문에 대부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대는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5년간 이 사업을 잘 진행한다면 저 20대의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인터뷰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말매의, 지금은 시장님이 아니신다면 일만 니팔루라는 시장님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을 끊어올지 고민하지 말고 젊은 세대가 몰려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일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무엇을 실현하고 시도할 수 있는 신념대로서 도시를 내놓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제주 플랫폼은 일만 니팔루 시장님의 철학을 따라간다기보다 그 철학을 이용해서 제주가 빛나는 제주,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제주를 완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철웅 제주 플랫폼 총괄 운영센터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멀리서 오신 우리 전북과 제주에서 오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순서입니다. 부산 플랫폼 총괄 운영 김석수 센터장님의 지산학 협력도시 부산과 대학을 주제로 말씀해 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 총괄 센터장 김석수입니다. 어제 정책 토론회 때 한 80분 정도 여기서 말씀을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서게 되었네요.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가 우리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일부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빠 살이 너무 쪄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찐 것 같지는 않던데 그렇던가 그러면서 옛날에 유명한 문호 한 명 묘비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하는 그 묘비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도 앞에 발표한 두 분의 센터장님께서 일하고 계신 전북과 제주와 함께 저희도 마지막에 RIS 사업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이제 새로운 체제, 라이저 체제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3년과 24년에 우리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은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동시에 라이저 체계 속에서 어떻게 이 RIS 사업을 또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미 20년에 RIS 사업을 시작한 세계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올해 시작한 세계 지자체까지 공동으로 직면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앞에 자료를 만들었으면 아마 우리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의 플랫폼 로고를 한번 띄웠을 건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부산시와 또 우리 플랫폼이 입지에 있는 부산 TP에서 아주 수고를 하셔가지고 로고를 만들었는데요. 그 로고가 일단 약으로는 또
BRIP입니다. 아마 책자의 앞부분에 있을 건데, 그래서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을 기억하실 때는 브리프하게 브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특히 브리프 안에는 I 쪽에 부산시의 다이나믹 이 마젠타 컬러를 넣어서 역동감, 다이내믹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이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방향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산학 협력도시 부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특화 지산학 협력 혁신도시를 표방하는 RIS 사업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고 아마도 RIS 사업 얘기하면서 왜 부산 지산학 협력 종합 계획을 말씀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시가 올해 3월에 지산학 협력 종합 계획 5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비전하고 정책 목표를 보시면 기업 정책 목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기업, 대학, 청년을 이어주는 지산학 협력 체계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 목표 아래 크게 추진 전략 4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총 예산이 5년 동안 1,99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이게 아까 우리 제주 센터장님이 왜 당황하는지 알았는데, 저도 이게 넘기는 게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그 지산학 협력 종합 계획을 보시면 그 전략 과제가 총 4개인데요. 그 안에 아주 단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 과제 3, 4가 대학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략 3에 보시면 미래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 부분에 파워 반도체 소자 제조 전문 인력 양성부터 시작해서 또 그 전략 4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응하는 대학 혁신의 유도라고 하는 전략인데요. 이 안에 25년에 통합 체제로 운영되는 라이저 체계 관련한 사업,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RIS 사업,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지역 유망산업별 공유대학의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산의 지산학 협력 종합 계획은 사실은 지산학 협력 도시를 표방하는 부산 외에도 9개 지자체들이 앞으로 라이저 체계로 전환하면서 아마도 이러한 지산학 협력에 관한 종합 계획 하에서 RIS나 라이저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저희 부산이 좀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의 혁신 플랫폼은 크게 교육 혁신을 총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핵심 분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스마트 항만 물류, 그리고 두 번째가 친환경 스마트 선박, 그리고 세 번째가 클린 에너지 융합 부품 소재입니다. 참여대학은 실제 교육과정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은 총 14개 대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과정 등
RIS 사업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에 자유롭게 교육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좀 오픈니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의 비전은 해양 특화 지산학 협력 혁신 도시 조성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목 세 번째 행에 보시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목표가 어떻게 보시기에는 굉장히 도전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기에는 그냥 달성 가능한 수준이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게 또 넘어가 버렸네요. 지역 혁신 인재 만명 양성이라고 하는 인재 양성 목표를 대표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교과 과정 300개 개발 운영,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는 R-코스티 5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저희가 한 9위인가 8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300건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청년 인재 5,000명 고용, 그리고 청년 정주율 59.5%에서 앞으로 5% 좀 증가시켜서 64.5%까지 높이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작은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혁신 전략은 대표적으로 저희 부산의 혁신 플랫폼을 브리프라고 하는데 혁신 전략 중에서 대학은 공유대학 이름을 BITS, 저희는 안에서는 뭐 BTS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비스트라고 불렀는데 부산에 있는 한 지역 대학의 영문 명이 보니까 동일해 가지고 저희가 테크놀로지 앤 사이언스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혁신 전략이 있습니다.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구성은 지금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은 크게 조직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지역도 유사하게 이처럼 구성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는 RIS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자 해가지고 이 협의회하고 위원회 조직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서 좀 탈피해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운영하자 해서 왼쪽 위에 보시면 총괄위원회, 총괄조정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혁신기관협의회, 그리고 과제조정심의위원회, 참여대학협의회처럼 총 6개의 총괄센터에 있는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육혁신본부에도 유사한 형태의 필요한 조직위원회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산지역 혁신 플랫폼과 연동해서 부산 지산학 협력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과 부산 지산학 협력단과의 아주 체계적인 공조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우리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부산 지산학 협력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아까 얘기했던 부산 지산학
관련한 종합 계획에서도 부산시의 중요한 정책을 상당 부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조직의 역할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는 총괄운영센터와 대학교육혁신본부 그리고 3개 사업단이 유기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총괄운영센터는 전체 플랫폼 사업의 기획과 평가 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안에 특히 올해 라이저 체계와 관련해서 라이저 사업의 시범 지역이 된 7개 지자체한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만 아라에서 사업 중에서 일부 예산을 투입하는 자율혁신 과제를 총괄센터에서 운영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전체적으로 BITS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주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핵심 분야 3개는 해양대, 부산대, 동아대가 중심대학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과제, 소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혁신 자율과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서 아주 부산 지역의 미래 전략 추진을 위해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영역 총 7개 영역에서 자율혁신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제가 정책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아라에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자 단점인 핵심 분야가 아주 협소하다는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조처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필요한 전략산업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부산을 위해서 성장시켜야 할 그런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혁신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 공유대학 모델입니다. 보시면 3대 교육 목표를 보시면 혁신인재 연간 600명입니다. 그리고 시창업 매칭 100%,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정주율 64.5%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공유대학의 모델과 관련해서 조금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인재를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 인재는 이 R&D 인재입니다. 그래서 석박사급 인재 양성, 두 번째가 창의융합 인재로서 학사급, 그리고 산업 맞춤 인재로서 전문학사, 그리고 혁신성장 인재로서 재직자 중심의 리스킬이나 리커런트 교육 중심, 또 중고 학생들을 미래의 우리 이 부산 지역을 이끌어갈 그런 혁신 성장 인재로 규정을 하고요. 여기에 맞추어서 4대 교육 혁신 전략에 해당되는 단위 전략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BITS 공유 대학이 하나가 있고, 비교과를 전체 전담할 수 있는 부산 이노베이션 센터가 주축이 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산 플랫폼의 공유대학의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저희 교육 과정 중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교양 교육 과정에도 이 플랫폼의 공유대학이 역할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교양 과정에
공동 교양 과정으로 에코라고 하는 교육 과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DNA 기초 교양 과정을 만들어서 기초 소양부터 시작해서 부산 플랫폼의 핵심인 해양 관련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아주 적합한 교육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4학년 전공 심화 과정은 총 3개, 그리고 융합 전공은 총 4개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 규제로 인해서 부복수 전공 형태로 주로 운영을 하고 마이크로 디그리와 나노 디그리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R&D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원 과정으로 융합대학원 과정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교과 과정을 다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 항만 물류 분야가 대학 교육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재 양성은 1,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논문 특허 등은 200건, 기술 교류 기업 지원은 120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선박은 1,000명 250건, 250건 정도로 이렇게 달성할 계획이고요. 당 클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원이 많은 1,200명, 그리고 논문 특허는 180건, 기업 지원은 110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플랫폼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자율 지표를 개발을 했는데요. 크게 6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총괄 운영센터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표도 있고요. 대학교육혁신본부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육혁신 지수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거고,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 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단이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1차년도의 재정 투자 계획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배 플랫폼들이 다 그랬듯이 저희 올해 1년 동안은 대체적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개선 투자를 위해서 상당 부분 재정이 투입될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산 지역 혁신 플랫폼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실제 사업을 계획할 때 하고 지금 실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미스매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발전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혁신 플랫폼의 총괄센터장님, 그리고 특히 다른 지자체, 그리고 플랫폼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앞서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이 두루 좀 확산이 되고 공유가 되어서 후발 저희를 포함한 세계의 지역 혁신 플랫폼도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함께 올리면서 PT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수 부산 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님의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